Income Statement Evolution Annual Data 손익계산서 발전 진화 연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5억, 10억, 15억, 20억, 25억, 30억, 35억 원입니다. 세일전은 매출액입니다. 검은색 막대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고 2021년, 2022년, 2023년도 조금씩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는 estimate, 추정치입니다. 노란색 막대는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et income은 순이익입니다. 2018년에 순이익이 급증을 했고 2019년에는 많이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net margin은 순이익률입니다. 여기 나오는 연두색 막대가 순이익률을 나타냅니다. 2023년에는 3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선은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입니다. 2023년에 영업이익률이 59%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iscal period 회계 기간 노벰버 11월 net sales 순매출액 2020년에는 23조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7조 원, 29조 원, 30조 원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perating profit, 영업이익입니다. 2020년에는 12조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15조 원, 17조 원, 18조 원 이렇게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et income, 순이익은 2020년에 2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조 7천억 원, 8조 3천억 원, 9조 2천억 원 이런 식으로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비해서 순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에 59%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net margin, 순이익률은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2020년에 6달러 33센트였습니다. 2021년은 15달러, 2022년은 19달러, 2023년은 21달러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켓 워치에서 나오는 yearly numbers, 연간 수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timates, 추정치들 2020년에 높은 추정치가 22.88달러, 낮은 추정치가 21.89달러, average estimate, 평균 추정치가 22.07달러입니다. 2021년은 27.94달러, 2022년은 31.19달러, 2023년은 33.16달러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EPS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회사가 발전을 하고 수익을 잘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high estimate, 높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2023년의 low estimate, 낮은 추정치인 30.50달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이 부분이 평균 추정치인 33.16달러가 되겠습니다. Quarterly numbers, 분기 수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s, 실제 추정치인 실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actual, 예측과 대비하는 실적, actual은 형용사로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일 때 실적, 통계표 설명에서의 실적, 현실.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일 때 놀라운 일이나 놀라운 소식, 뜻밖의 일이나 소식, 뜻밖의 결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0년 4분기에 estimate, 추정치가 6달러 25센트였습니다. 그리고 actual, 실제 EPS는 6달러 35센트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0.10달러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020년 4분기의 실적이 실제 EPS가 6.35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EPS는 non-GAAP 자료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non-GAP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나오는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020년 4분기의 실제 EPS가 6달러 35센트였는데 여기에서는 2020년도 EPS, 연간 EPS가 6달러 33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마켓 스크린에 나오는 자료는 갭 자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입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가 되겠습니다. 마켓 와치에서 나오는 자료는 non-GAAP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마켓 와치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non-GAAP 수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브로드컴의 재무제표에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갭 자료가 되고 오른쪽이 non-GAAP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에 earnings per common share diluted, 희석된 주당 순이익 EPS가 6.35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갭 자료는 2020년 4분기의 주당 순이익이 2.93달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on-GAAP 자료가 갭 자료에 비해서 주당 순이익에 있어서 2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GAAP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GAAP라고 적고 갭이라고 읽습니다. 회계 규정 자체, 구체적인 회계 실무 지침 또는 실무로부터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계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또는 기업 회계 기준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재무 보고 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의 작성 시 따라야 할 기준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흔히 줄여서 GAAP라고 표현하고 갭 또는 K갭이라고도 말합니다. GAAP라고 쓰고 갭이라고 발음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란 용어는 특정 회계 사항에 관하여 회계 원칙 제정권을 가진 기관이 회계 원칙을 정하거나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회계 처리 관습이 실무에서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사용된 결과 이제는 하나의 원칙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란 다수의 실질적으로 권위 있는 취지를 갖는 회계 원칙이라 정의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에 관한 자료입니다. 애널리시스 분석에 보면은 current year 현재 해 금년 2021년의 순이익 예상치입니다. Number of analysts 분석가 숫자는 30명이고 average estimate 평균 추정치가 27.94달러입니다. Low estimate 낮은 추정치가 27.77달러, High estimate 높은 추정치가 28.54달러입니다. 여기는 year ago EPS 1년 전 주당 순이익은 22.16달러입니다. 2020년의 주당 순이익이 22.16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non-GAAP 자료가 되겠습니다. non-GAAP EPS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자료도 마켓워치에서 나왔던 수치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ext year 내년 2022년 자료입니다. 분석가들 숫자는 30명, Average Estimate 평균 추정치는 31.08달러, Low Estimate 낮은 추정치는 29.79달러, High Estimate 높은 추정치는 35.05달러, Year ago EPS 1년 전 EPS는 27.94달러입니다. 2020년의 평균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16달러는 1년 전의 EPS인데 non-GAAP 수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브로드컴의 연간 EP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 브로드컴의 연간 EPS는 6.33달러입니다. 갭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은 28.44달러, 2019년은 6.43달러였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분기별 EPS가 되겠습니다. 2021년 1분기에 74센트, 2분기에는 1달러 17센트, 3분기에는 1달러 45센트, 4분기는 2달러 97센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기를 하면은 6달러 33센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는 3달러 5센트, 2분기는 3달러 30센트, 3분기는 4달러 20센트입니다. 이것을 더하면은 10달러 55센트가 됩니다. 여기에는 아직 4분기 EPS 수치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내즈덱 나스닥 홈페이지입니다. www.nasdaq.com입니다. AVGO Revenue EPS가 제목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나스닥 홈페이지에서 2020년 EPS입니다. 여기 2020년 EPS가 6달러 33센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은 6달러 43센트, 2021년은 10달러 54센트로 비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분기는
제외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스닥 홈페이지에서는 갭 자료로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난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데 난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계 원칙에 의거한 회계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무인구법 첫 글자를 따가지고 주무인구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무인구법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갭 자료에는 더 많은 수익이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 비용, 회사의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주식을 나누어 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비, 인수합병 관련 비용, 구조조정 관련 비용, 법적 합의 관련 비용, 법적 분쟁에 회사가 휘말려서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일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용들을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점을 보면은 난갭 수익은 회사의 수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대체 회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닙니다. 난갭 수익은 일시적인 수익 또는 비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난갭 수익은 때때로 직접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한 회사 재무 성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한 분기별 또는 연간 수익과 비용을 파악을 하는 데 용이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용이하고 투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인한 비용이 아닌 일시적인 비용이 포함이 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는 갭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제외하는 회사의 잘못된 보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식 회계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자에 보면 가루 분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내용 없이 그중만을 좋게 꾸밈,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의미가 분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분식 회계는 공개회사 내부 경영진과 관련 타기업 및 연관자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다 계산, 지출액 축소 계산, 자산가치 허위 계산, 부채 축소, 계산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 변화를 허위로 조작하는 비도덕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회계 부정 연루 기업인 엘로는 한때 $90 되었던 주가가 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 불과 수센트로 99% 이상 하락하여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고, 노후 대책으로 자사주만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엘론 사원들은 회사 부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키 백과에 보면은 분식 회계로 보고된 기업 목록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도 쭉 많은 기업들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레이팅즈 분석가 등급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A에 해당이 되는데 야거에 해당됩니다. 해당 없음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Not applicable. applicable은 해당되는
적용할 수 있는, not available, available은 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해당 없음이나 이용할 수 없음에 해당되는 표현이 됩니다. 3개월 전은 해당이 없고 1개월 전은 매수 의견이 23명, current, 현재는 23명, overweight, 매수 확대는 1개월 전에 4명, 현재 4명, hold, 보유 의견은 4명, underweight, 비중 축소는 1명, 0명, sell, 매도 의견은 0명, 1명, 그래서 컨센서스, 일치된 의견, 합의는 1개월 전에 buy, 매수 의견입니다. current, 현재는 overweight, 비중 확대 의견이 되겠습니다. 컨센서스 EPS 리비전 트렌드, 합의 EPS 수정 추세, fiscal period ending, 회계 기간 종료 끝, EPS estimate, EPS 추정치, 2021년은 27.98달러입니다. YOY는 year over year 또는 year on year, 전년 대비라는 표현입니다. growth, 성장, 전년 대비 26% 성장을 예상을 합니다. 2022년은 EPS 추정치가 31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3년은 EPS 추정치가 33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서도 난갭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onsensus Revenue Revision Trend, 합의 매출 수정 추세, Revenue Estimate, 매출액 추정치가 2021년은 27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은 29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은 3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oadcom Stock Forecast and Price Target, 브로드컴 주식 예측과 가격 목표들, Analyst Rating Consensus, 분석가 등급 합의. 컨센서스는 Strong Buy, 강력 매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브로드컴의 주식 등급을 부여했던 7명의 분석가들의 근거에서 나온 결과가 강력 매수입니다. 7명이 매수 의견을 주었습니다. 보유 매도 의견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Analyst Price Target on AVGO, 브로드컴에 관한 분석가 가격 목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가격 추정치입니다. Highest Price Target, 가장 높은 가격 목표는 650달러. Lowest Price Target, 가장 낮은 가격 목표는 600달러입니다. Average Price Target, 평균 가격 목표는 622달러입니다. 지난번 종가가 558.12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평균 가격 목표가 622.50달러니까 지난번 종가보다 11.54%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